미술관 하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조용한 전시실과 유리 속의 오래된 유물들, 그리고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생각나신다면 지금부터는 뮤지엄 큐레이터인 제가 새로운 뮤지엄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뮤지엄에는 저만 알고 있었던 박물관, 미술관의 여러 모습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문정훈의 뮤지엄엔 1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전시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전시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오늘 주제와 어울리는 음악으로 뮤지엄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날 느꼈던 감정들을 감히 예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일상의 행복이 가장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닐까 합니다. 마크 투비 부릅니다. 마음이 말하는 행복. 소란했던 오늘의 하루가 너
네, 마크 투비 부르는 마음이 말하는 행복 듣고 오셨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빛 광자에 회복할 복이더라고요. 옛 일을 되찾음, 잃었던 나라를 되찾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중요한 날로도 정하기도 했습니다. 광복절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시작하는 시간적 의례 장치라면요. 이에 상응하는 공간적 기억 장치는 독립기념관인데요. 1987년 8월 15일 날 개관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번 회차에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렸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미저맨의 11회차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제 지배를 상징하고 현재 광화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구 조선 총독부 건물은요. 1995년 8월 15일에 철거되었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8월 15일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죠.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80년이 지났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하셨고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E.H. 칸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80년이 지난 역사를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래서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에서는 관련된 유물들과 함께 여러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시 중에서 서울을 먼저 가볼까 하는데요. 요즘 캐대언으로 가장 핫한 곳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볼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전시인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벌써 예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마라톤 선수 송기정 선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조국을 가슴에 품고 달렸던 송기정 선수와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했던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1988년 서울에서 성화를 봉송했던 감동의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무료고요. 별도의 예약 없이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교과서와 여러 보도자료에서 보셨던 귀한 유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물로 지정된 청동 투구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우승 금메달, 그리고 월계관 등 18점의 귀한 유물들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동투구는요. 송기정 선수가 기증해 주신 유물인데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메달과 함께 부상으로 받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손 선수에게는 전달되지 못한 채 베를린 박물관에 50여 년간 보관되고 있었다고 해요. 청동투구를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 그리스가 유물을 주는 관행은 1900년 제2회 파리올림픽부터 실시된 것이었는데요.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아마추어 선수에게는 메달 외에는 어떠한 선물도 공식적으로 수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송기정 선수에게 이 청동투구를 수여하지 않았던 것이래요. 더군다나 송기정 선수는 마라톤 우승자에게 메달 이외에 수여될 부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귀국하였고요. 당시 일본은 식민지 출신 우승자의 권리를 대변할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송기정 선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거나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건의하지 않았으며 결국 이 사실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고 해요.
하지만 그로부터 한 40여 년이 지난 1975년 송기정 선생은 우연히 앨범을 정리하시다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직후에 일본 임원으로부터 받은 사진 속에 자신이 받아야 할 부상으로 그리스 투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반환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노력 끝에 1986년 베를린 올림픽 개최 50주년을 기념해서 독일 올림픽위원회에서 마련한 기념 행사에서 투구를 송기정 선수에게 헌정하기로 하면서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50여 년 만에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송기정 선수는 이 투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것이다 라는 뜻을 밝히고 1994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도록 국가에 이 청동투구를 기증한 것입니다. 제가 이 청동투구를 박물관에서 실제로 보고 그리고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너무나 속상했는데요. 그 서울역 뒤쪽에 가시면 만리동이라는 곳에 송기정 기념관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랑 여기 송기정 기념관이랑 이렇게 가보고 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요.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민족의 것이라고 했던 그 송기정 선수의 마음을 이번 전시에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날 올림픽 시상대에 오른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는 아마도 뜨거운 빛이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긱스가 부릅니다. Lights On. There's no books on my backpack. Lights, lights, lights. There's no books on my backpack.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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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s. Hey. Yeah. 살짝 볼려 있었던 어느 하나의 동공 얼굴 속엔 근심 가득해 이미 눈에 빛은 잃었고 반복되는 삶 속에 꿈은 잃은 지 오래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 입술을 깨무네 Yeah we are in the war 전쟁 같은 생활 더 이상은 지겨워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3,000원짜리 이어폰을 끼워고 그렇게 밤새 음악과 함께 잠자리로 Can't leave music alone Cause I need an 음악은 내게 희망을 만들었고 나에겐 전부였기에 몰래 산 마이크와 빌려 쓰던 드레스 헤드폰 수능이 과비어도 all I did was rap 돌아가고 싶진 않아 아니 돌아간다 해도 다른 길은 안 가 I'm so into this life 깜깜했던 내 과거와 현재 I'ma put lights on 이 세상 누구보다 더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넌 어떤지 또 헷갈려도 절대 흔들리지는 마 Like ooh, ooh I got to find my own So I'ma turn the lights on Yeah I'ma turn the lights on yeah. Turn on the lights on 어디를 가도 공허해서 이기적이라도 내 맘 알아주길 원해서 상처도 많이 줬지 착한 너란 나의 마음에 술보다는 물을 더 삼켜 떠나간 다음에 다 잠든 밤에 편지를 적고 구겨 수십 번 반복해서 맞춰도 어긋났었던 그녀 그래 관도 우린 아니었네 처음부터 인연이 지난 전화로 넌 말했지 우린 어렸어 널 기다리던 밤처럼 불을 꺼도 잠은 안 오고 습관이 됐어 너에게 적던 편지들이 이제는 막이 됐어 버틸만해 너 아니어도 돌아가고 싶진 않아 아니 돌아간다 해도 다른 길은 안 가 now 이제 내 길을 찾았지 깜깜했던 내 과거와 현재 I'ma put lights on 이 세상 누구보다 더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넌 어떤지 또 헷갈려도 절대 흔들리지는 마 Like ooh, ooh I got to find my own I'ma turn the lights on Yeah I'ma turn the lights
네, 긱스의 라이턴 듣고 오셨습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뮤지엄에서는 다양한 전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어서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시청역의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다 보시면 교보문고가 있는 광화문역을 지나고 미국 대사관을 지나면 오른쪽에 예전 미국 대사관이 있던 자리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2012년 12월에 개관한 곳으로 대한민국의 탄생과 발전을 이끌어온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역사문화 공간입니다. 박물관을 찾는 국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밝혀주는 역사의 거울이 되고, 외국인 관람객들에게는 한 작은 독립국이 어떻게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 담고 있는 콘텐츠의 시기는 한국 근현대사이고요. 보편적이고 포용적으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박물관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한 전시는 태극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전시명은 태극기 함께 해온 나날들입니다. 태극기가 국기로 지정된 지 한 140여 년이 흘렀다고 해요. 태극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역사와 그 시간을 살아낸 이들의 감정이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태극기는 우리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광복 8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태극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독립을 외치던 거리에서, 전장의 참호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광장에서, 그리고 평범한 일상과 도전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태극기와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이렇게 태극기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염원과 기억을 일깨워 주었답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이번 특별전의 내용은 태극기와 함께했던 환희와 슬픔, 그리고 고통과 극복, 도전과 제도약의 순간들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태극기는 단순한 국가 상징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정서적 매개체로서 그 안에는 공동의 기억과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이 특별전은 태극기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광복 80년을 넘어 앞으로의 미래를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기획자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붉고 푸른 깃발 높이 들고 라는 제목으로 1883년 태극기를 공식 국기로 선포하고 19세기 태극기와 함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는 그대들 돌아오시니 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2부가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목에서 느끼셨다시피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태극기 사용이 금지되고, 그리고 다시 태극기가 광복으로 저희 곁에 돌아오기까지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부는 기쁨과 슬픔, 희망을 담아인데요. 태극기의 흰 바탕에 담은 기쁨과 슬픔, 좌절과 희망들을 이번 3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역사 속 중요한 태극기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먼저 현존하는 태극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데니 태극기가 있습니다. 고종이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인데요. 조선의 독립을 지지했던 데니의 공로를 인정해서 1890년에 하사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데니가 죽은 뒤에도 가족들이 줄곧 태극기를 보관하다가 데니 고문의 후손인 윌리엄 롤스턴 씨가 가족들이 보관 중인 태극기는 한국의 역사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하셔서 90여 년 만인 1981년 내 기증을 결정하여 한국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0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 때 우리나라가 한국관을 만들어서 참석했는데요. 그때 대한제국인 우리나라를 세계 무대에 자주국으로서 존재를 알리게 되었답니다. 그때 사용한 태극기가 프랑스 김해 동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귀한 태극기입니다. 요 태극기는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 꼭 가셔서 참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태극기를 보면서 저는 이번 전시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날아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의궤처럼 우리 것인데 빌려와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2부에서 만날 수 있는 감동적인 태극기가 또 있는데요. 바로 광제호 태극기입니다. 광제호는 1904년에 만들어진 배로 서해안 경비와 세관, 감시 등에 사용되었는데요. 을사늑약 이후에 대한제국 해군 군함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돼서 우리나라 국권을 상실한 날인 경술국치 전날 바로 이 군함을 타고 있던 신순성이라는 분이 대한의 군함으로 임무를 다한 광제호의 태극기를 남몰래 보관해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태극기를 보관했던 그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데요. 손자분의 증언이 벽에 적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의 당부로 태극기를 1년에 한 번씩 햇빛에 말리시며 소중하게 보관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35년 가까이 일제의 눈을 피해서 마음을 졸이며 태극기를 펼치셨던 할머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 글을 전시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순간 눈시울이 정말 붉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상하이 임시의정원에 있었던 태극기,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증인으로서의 전남대 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의 관을 덮었던 박관현 태극기, 1982년 히말라야 마칼루 정상에 꽂힌 우리 한국인의 도전 정신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태극기 등등 그동안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몰랐던 태극기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는 11월 16일 일요일까지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품에서 자신 있게 꺼낼 수 있었던 그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통로에서 벗어난 기적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모로우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부릅니다. 미라클. 거울 속의 maze 기적 따윈 믿지 않던 나 내일의 태양이 두렵던 내게 넌 어둠 속 candlelight 성공명예도 It's nothing without you 첫눈을 감아야 보이는 tomorrow One, two, three 세세면 펼쳐져 기다려줘 내일이란 기적이 라라라라
따뜻해질 너의 손 몸을 편히 맡겨 우리 온기 추운 겨울 너를 make it warm 불빛이 어리던 강에서 난 엎드렸던 그 최애성 자전거로 햇빛에 타오도 기적같이 나를 비추네 It's like you 그 인연으로 우린 내일로 go 두 눈을 감아야 보이는 tomorrow One, two, three 세세면 펼쳐져 One 너라면 two 너무나 three 기다려줘 내일이란 기적이 라라라라 라라라라 기다려줘 내일이란 기적이 기다려줘 내일이란 기적이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자는 말 외친 내 마주보고 말야 I feel like oh wow 고마워 난 기다려줘 함께하는 기적이 라라라라 라라라라 기다려줘 함께하는 기적이 기다려줘 내일이란 기적이 네, 투바투의 미라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술관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서울광장 건너편에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입니다. 이곳은 서소문 본관인데요. 이 본관 말고도 분관 6곳이 더 있는 미술관입니다. 오늘은 시청역에 있는 서소문 본관에서 열리는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형 네트워크 미술관으로 사용자, 매개자, 생산자가 함께 만들어감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까지의 연결, 동시대를 구현하고 시민과 대화하며 공공성을 연동하는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미술관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소장품과 가나아트 컬렉션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서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가나아트 컬렉션 7점, 그 외 소장품 14점을 포함해서 총 21점의 작품과 함께 윤동주, 구상, 박봉우가 1940년대, 50년대 현실에 대한 저항과 극복 의지를 담아 쓴 시를 함께 배치해서 시대적 울림에 깊이 공감하며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3부는요.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먼저 온 미래. 이렇게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는 예약 없이 관람하실 수 있고요. 작품 해설은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팅 앱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위치한 곳이 덕수궁 돌담길인 정동길인데요. 본격적인 겨울로 넘어가기 전에 맛있는 와플 드시면서 낙엽이 쌓인 길을 찬찬히 걸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미술관을 한 군데 더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입니다. 덕수궁 미술관으로 알려진 이곳은 덕수궁 안에 있어서 덕수궁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의 제목은 향수, 고향을 그리다입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린 서울시립미술관과 내용이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미술 작품과 문학의 콜라보,
이 두 개의 미술관이 이 장르들을 각 주제에 맞게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냈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전시를 보시는 재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궁관의 전시는 일제강점기에서 현대까지 고향을 주제로 각 시대의 표정이 담긴 한국의 풍경화를 통해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 고향이라는 감정을 4개의 주제로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는 한국 근현대 문학과 미술에서 시대의 질곡을 짙게 머금은 주제인데요. 고향은 지나간 시간과 공간이자 마음의 세계로서 문학과 미술에서 향토이자 조국, 낙원 또는 영원한 그리움의 세계로 표현됩니다. 이런 진한 느낌의 주제를 4가지 주제로 엮었는데요. 바로 향토, 빼앗긴 땅, 그리고 애향, 되찾은 땅, 그리고 실향, 폐허의 땅, 마지막은 망향, 그리움의 땅이 그것인데요. 이 4가지 주제를 통해서 고향의 상실과 재발견, 그리고 분단과 전쟁이 낳은 이산, 폐허 위에서의 생존과 재건의 희망을 다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시는 미술과 문학이 만난 특별함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요. 조명과 바닥을 약간 어둡게 연출해서 자연스럽게 동선이 잘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연결이 안 되는 듯 또 연결이 되는 듯한 그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또 보는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여류 화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화단에서 망향을 깊이 다룬 여성 작가를 찾기 어려웠던 까닭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에 망향은 대체로 남성 작가들의 시선에서 기록이 됐고 여성들은 생계 부담 속에서 장기적 창작 여건을 갖기 어려웠다고 하네요. 전시를 보면서 다른 주제에는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없어서 요 점은 어딘가에 계실 그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미술관의 숙제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또 갈까요? 덕수궁 돌담길의 낙엽길을 걷고 싶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악뮤의 시간과 낙엽 듣고 오겠습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물든 시간은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고 난 추억이란 댐에 누워 미처 잡지 못한 기억이 있어 오늘도 수평선 너머를 보는 이유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잠이 든다. 가슴에 꽃과 나무 시들어지고 깊게 묻혀 꺼내지 못할 기억, 그곳에 잠들어 버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노란 은행나무에 숨은 나의 옛날 추억을 불어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불어오는 바람에 가슴으로 감은 눈을 꺼가 나본다. 네, 덕수궁 돌담길이 생각나는 노래였습니다. 갑자기 입구에 있는 그 왈폴집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그러면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박물관 미술관의 다양한 전시들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전시 말고도 여러 지역에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에 있는 간송미술관으로 가보실까요? 대구에 있는 대구간송미술관은 2024년 작년 9월에 개관했습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미술관의 유일한 상설 전시 공간으로 문화보국 정신으로 지켜온 문화유산과 그 의미를 다양한 전시와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하고 대구 영남 지역의 자료와 미술품들을 체계적으로 연구, 보존하여 새로운 문화유산을 발굴함으로써 우리의 우수성과 가치 확산에 기여하려고 하는 뮤지엄입니다. 이런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현재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한 기획전은요. 삼청도도, 매죽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광복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자존의식과 끊임없는 내외적 노력 끝에 맺어진 결실로 이번 기획전시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인 힘을 삼청 그림이라는 예술 형식 속에서 오늘의 시선으로 새롭게 비추고자 했습니다. 삼청이라는 의미는 군자의 덕목을 상징하는 매화, 대나무, 난초를 의미하는데요. 조선시대 문인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신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전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강점기 등 위기의 시대에서 성비 정신을 구현한 삼청 작품 35건 100점을 내부로 총 4부로 나눠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섹션인 삼청, 조선의 자존을 지킨 시대의 보물이란 파트에서는 소중한 보물을 처음으로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보물은 삼청첩이라는 것인데요. 세종대왕 고손자이자 왕실 출신의 문인화가인 이정의 그림과 시를 엮은 이 보물은 한국 회화사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작품으로 병자호란 때 화재로 소실될 위기를 넘겼고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지만 1935년 간송 전형필 선생이 되찾아온 보물입니다. 검은 비단 위에 금가루로 대나무를 그린 신죽과 달빛 아래 홀로 매화를 그린 월매는 당당하고 우아한 기품을 뽐내며 삼청첩의 예술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런 삼청첩의 56면 전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시의 첫 번째 파트를 이 작품 하나로 구성하고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작품의 예술적인 가치와 의미가 와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삼청첩 보물의 작가이자 문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묵죽화 분야에서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이정의 작품 3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파트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일제강점기를 겹치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매화, 대나무, 난초, 이 삼청을 그리면서 결기와 충절 그리고 항일 정신의 실천적 구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단순한 미의 추구를 넘어서 시대 고통을 이겨내려는 의지의 표출이자 저항과 기록의 매체로서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대구에 이어서 부산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세라의 언제나 사랑해 듣고 오겠습니다. 둘이 손잡고 걸을 때 마주보며 또 웃을 때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널 만나러 가는 길에 내 입가에 늘 환한 미소만이 흐르고 있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눈물 나도록 사랑해. 저기 밤하늘의 별보다 보석보다 네가 더 소중해. 얼마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속상하고 힘이 들 때 열이 나고 아파할 때 옆에서 늘 힘이 돼준 사람 너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 귓가에 늘 너의 음성만이 흐르고 있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눈물 나도록 사랑해. 저기 밤하늘의 별보다 보석보다 네가 더 소중해. 얼마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세월 지나 많이 변했을 때 미운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 먼 날 아주 먼 날 우리 눈 감는 그날에 나를 사랑해준 너에게 고맙다고 후회는 없다고. 사랑해 나만의 사랑 다시 태어난대도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이야. 영원히 너를 사랑해.
네, 제이세라의 언제나 사랑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전국 뮤지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전시와 유물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을까요? 광복 이후에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제강점기, 광복, 그리고 50년대 6.25 전쟁, 남북 분단을 직접 겪었던 세대는 이제 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95%는 광복 이후에 출생했는데요. 이들은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서 그리고 사실로서 광복 전후 1년의 근현대사를 접하고 배웠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역사란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의 이유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는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뮤지엄엔 12번째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뮤지엄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뮤지엄엔의 문정원이었습니다. 안녕.